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친구 닥터 안드레아입니다. 저는 위, 대장, 간, 유방, 그리고 갑상선 암의 수술과 항암 치료와 함께 영양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고요. 비타민과 유익한 영양소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닥터 안드레의 건강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항암 환자와 마그네슘 결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그네슘. 오늘은 이제 마그네슘하고 그다음에 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원래는 제가 준비를 암이 마그네슘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이제 이거를 암 치료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수많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좀 그것보다 급한 주제가 있어서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대부분의 항암 환자들은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도 수술을 하고 나서나, 암 환자 수술하고 나서나, 아니면 이제 외래에서 피 검사를 해보면 항상 환자들의 마그네슘 수치가 되게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수액으로나 아니면 경구로나 보충을 해드리고 하는데, 이 대부분의 항암 환자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 급하다기보다는 되게 좀 안타까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단 마그네슘 저하가 되면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불안한 증상 등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증상들이 왠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항암을 하시면서 흔히 겪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항암을 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시면서도 이게 어떤 특정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항암 때문에 그렇겠지, 아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아파서 대학병원에 오면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특별한 이제 피 검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고. 근데 피 검사를 해봐서 직접적인 원인을 보기보다 그냥 이 증상에 대해서 대증적인 치료로만, 그러니까 약만 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두근거리면, 불안하면 거기에 대한 약만 지어주지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게 좀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항암 환자분들한테만 가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왜 유독 항암 환자한테만 그런 마그네슘 저하가 많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원인이 항암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스플라틴하고 얼비투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아니면 유방암, 간암 같은 에 많이 쓰는 항암제인데, 이제 얘네들을 한 번씩 사이클릭하게 땅땅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네이사이클로 뭐 4주 뭐 이런 식으로 16번, 4번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표적인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 얘네들도 그렇고 대부분 항암제가 신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독성이 있는 거죠. 항암제를 줄 때 저희가 이제 이거 용량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몸무게에 맞게.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독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독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서 신장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을 할 때 정상적인 신장의 기능, 그러니까 사구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공격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정상적인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해주는데, 그때 빠져나가는 뭐 전해질들, 그러니까 마그네슘부터 시작해서 뭐 칼슘, 나트륨, 포타슘 같은 경우를 재흡수를 합니다. 몸에서 필요한 만큼. 근데 이게 이제 신독성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공격을 받으면 그 역할을 못 해가지고 마그네슘 같은 게 혈액에서 그냥 소변으로 재흡수되지 못하고 줄줄 새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핍이 오게 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항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암에 대한 항암 환자들은 부작용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항암제 자체가 아니고 부차적인, 그러니까 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항암제 부작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마그네슘 같은 어떤 부차적인 원인으로 결핍이 됐다면 이런 거는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원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의 어떤
무관심과,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뭐 항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의사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환자들의 어떤 인식 부족인데, 사실 환자 탓을 할 수 없는 게, 이거 어떻게 공부를 일일이 다 합니까? 마음도 바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간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타까울 뿐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마그네슘이 결핍이 됐으니까 결핍이 됐는데, 그럼 내가 항암 치료하고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마그네슘 때문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일 간단한 건 병원에 가보는 거죠. 병원에 가봐가지고 피 검사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 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셔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셔보시고 호전이 된다면 결핍이 맞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제가 시중에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2, 3만 원만 하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결핍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결핍이 또 의심이 되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제가 사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항암이 아니고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보충해 드립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보충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항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가지고 자기 직전으로 하면 4번이죠. 한 번 먹을 때마다 150에서 200씩. 그래서 총 하루에 600에서 800 정도를 보충해 주시고, 보충을 해주시다 보면은 증상이 사라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유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 타임을 빼면 됩니다. 보통 이제 자기 직전을 빼서 아침, 점심, 저녁만 먹어서 그래서 남자는 토탈 400에서 420, 여자는 310에서 320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그네슘 만 드시면 안 되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영양분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분 자체가 다른 영양분하고 같이 이제 협동을 해서 우리 대사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여러 가지를 같이 드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은 칼슘하고 같이 드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칼슘을 드실 때는 마그네슘의 권장량의 딱 2배를 드시면 되거든요. 이게 딱 권장량 표로 보면 딱 2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같이 섭취해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그네슘 외에도 항암 환자들이 놓치는 영양소가 되게 많습니다. 뭐 제가 대표적인 항암의 예로 이제 시스플라틴 얼비투스를 얘기 드렸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환자 본인이 항암제 이름을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결핍증을 미리 알아보고 예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진 않은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연수할 때는 그게 되게 놀라는 게, 이거 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언어가 다, 사실 우리는 의학영어가 영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외우기 힘든데, 미국 분들은 본인의 영어를 쓰는 거니까 의학용어 자체가 이렇게 항암제 이름을 쉽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스플라틴을 이제 먹고 있는데 이런 그 부작용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이런 토론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좀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말씀드린 저도 되게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좀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도. 네, 사실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거를 사실 기대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라는 건 아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이제 영양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을 뵐 때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네.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암과의 관계를 정리해드렸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마그네슘이 암에 독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도 이제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건강 친구 닥터 안드리아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재밌는 건강 이야기 이어갈게요. 건강하세요.